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운영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전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함에 있어서 랩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항상 동영상 강좌에서 간단한 실습 코드를 진행할 때처럼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반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표준 상태 머신을 사용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실 때는 초기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종료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세 가지 큰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 동작을 어떻게 보면은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과 유사하게 사용자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번에 시스파일 코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상단처럼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그램 구조 운영하기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사용자 컨트롤, 그러니까 확장자가 CTA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컨트롤을 의미하고 있는데, 상태.cta라고 해서 상태는 크게 세 가지 상태를 정의할 겁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료 상태 해서 세 가지 상태로 열거형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왼쪽 모서리에 검은색 삼각형이 있다는 거는 그 타입 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컨트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입 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컨트롤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태가, 그러니까 아이템이 추가가 되거나 삭제되거나 했을 때 만약에 이 타입 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컨트롤로 운영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코드상의 모든 위치에 있는 그 어떤 컨트롤 값을 직접 매뉴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입 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타입 정의로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 컨트롤만 변경을 하시면 관련된 컨트롤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이 일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코드를 운영하기가 되게 편하십니다. 그래서 타입 정의 속성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습할 때는 이 서브 VI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게 되면은 모듈화 작업을 통해서 서브 VI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VI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관련된 폴더에 또 기능별로 또 모듈화를 하셔가지고 폴더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코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실습할 메인 VI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구조 운영하기 .vi가 되겠고,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간단한데요.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vi가 정지가 되는 코드인데, 이 가운데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제 케이스 구조가 있고 또 shift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shift 레지스터는 현재 처리해야 될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용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면은 최초에는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VI가 실행이 되면은 이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에 초기화라고 하는 코드 부분이 수행이 되는데, 이 초기화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이 웨이브폼 차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는 동작을 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넥스트 스테이트로는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하도록 운영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 루프가 다음에 수행될 때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을 해서
난수 생성 함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 그래프 웨이브폼 차트에다가 뿌려주는 동작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링하는 주기는 100ms로 폴링을 하겠고, 이 정지 버튼이 정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while loop 안에는 별도의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케이스에서 이 while loop가 계속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바깥쪽 while loop에는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케이스에서 while loop가 수행이 되다가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next state로는 종료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while loop가 다시 수행이 될 때는 종료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료에서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거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종료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이 참여되기 때문에 이 VI가 정지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어떤 메인 VI를 운영하기 위한 상태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시작, 종료 세 가지 상태를 정의하셔가지고 초기화 상태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의 변수들을 이제 초기화하는 작업을 관련된 케이스에서 구현하시면 되겠고,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일반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난수 생성 함수의 데이터를 웨이브폼 차트에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태 머신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고, 자, 그런 다음에 이 관련된 시작 상태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실 때는 또 종료와 관련된 동작을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별도로 운영하실 수 있게 코드를 관리하신다고 하면은 코드가 많이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프로그램 구조 운영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 만들 거는 자,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을 하시겠고요. 자,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하시고 마침 누르신 다음에, 자,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자, 붙여 넣어 주시고, 자, 프로젝트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확장자는 LBPROJ, 그러니까 랩뷰 프로젝트의 약자죠. 자, 이 상태에서 우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습할 때는 서버 VR은 운영하지 않지만 보통은 프로젝트 파일을 운영하실 때는 컨트롤 폴더, 서버 VR 폴더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든 폴더를 이 프로젝트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변경된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폴더 자동 적용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자, 등록해 주시고, 자,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엔 서버 VI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서 자, 새로 만들기에서 자, VI를 하신 다음에 자, VI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VI 이름은 이 관련된 폴더하고 동일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된 코드를 구현하기 전에 우선 사용자 컨트롤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서 자, 프로젝트에서 자, 컨트롤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자, 여기에서 자, 타입 정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자, 모르겠다 그러면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타입 정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디폴트로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체크가 프로젝트에 추가라고 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제하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속성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적인 속성을 주시겠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자, 열거용 컨트롤을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불러오신 다음에 자, 라벨은 상태라고 하겠고요. 자, 아이템은
자, 아이템 편집에 가셔가지고 세 가지 상태를 정의할 겁니다. 초기화 상태가 있을 거고, 다음으로는 시작 상태가 있고 종료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저장할 폴더는 저는 컨트롤 폴더에 만들겠고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바로 자,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VI에서 이 상태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메인 VI에서는 하나의 이제 화일 루프를 운영할 거예요. 화일 루프를 운영하시겠고, 자, 화일 루프에 시프트 레지스터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다음에 수행될 상태를 자, 여기에서 정의를 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운영하겠고, 그런데 최초 값은 자, 초기화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 안에 자,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상태를 연결해 주시겠고, 자, 케이스 구조에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게 되면 최초 2개의 케이스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모든 케이스가 정의가 되겠고, 자, 우선 초기화 상태에서 할 거는 뭐냐면, 자, 우선 이렇게 할게요. 자, 시작. 초기화 상태에서는 초기화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로는 시작 상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정의하겠고요. 자, 시작 상태에서는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겠죠. 화일 루프 시작을 먼저 구현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하시겠고, 자,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난수 생성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관련된 값에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고 저는 라벨을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 그 다음에 자, 화일 루프 안에서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00ms의 기다림 함수를 자, 인가해 주시겠고, 자, 그런 다음에 시작 상태가 자,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 상태로는 종료 상태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때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죠. 자, 이런 다음에 자, 종료 상태로 가게 되면 관련된 상태를 유지하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초기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현재는 하나의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차트 형태로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관련된 값은 웨이브폼 차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고, 처음 VI를 실행할 때는 이 그래프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초기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 배열로 초기화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되겠고,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다가 자,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로는 종료 상태로 빠지겠죠.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위로 올릴게요. 자, 바깥쪽 화일 루프도 좀 사이즈를 줄일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깥쪽 화일 루프에는 기다림 함수를 굳이 넣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시작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다림 함수를 넣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다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시작 상태로 왔어요. 자, 정지를 누르시고, 만약에 상태가 궁금하다 그러신 경우에는 자, 이 바깥쪽 화일 루프를 좀 키우시고요. 기다림 함수를 하나 복사하시고, 자, 값을 한 100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1초로 하시게 되면은 변경된 사항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케이스 구조 입력 선택자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고,
자,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 초기화 상태고 그 다음 시작 상태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정지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시작 상태에 이 화일 루프가 계속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종료 상태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뭐 종료 상태에서는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 하나 불러와 가지고 자, have a nice day라고 해볼까요? have a nice day. 자, 이렇게 해보시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 웨이브폼 차트의 히스토리 버퍼를 초기화해 주기 때문에 이전의 데이터가 다 지워지죠. 그리고 자, 그래프에 표시를 하고 있다가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종료 상태로 처리하신 다음에 단일 버튼 대화 상자가 활성화됐죠. 그래서 have a nice day가 떴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종료가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뷰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다음과 같이 전체 VI를 운영하기 위한 상태를 세 가지를 정의하신 다음에 자, 이 바깥쪽 케이스, 그러니까 전체 화일 루프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shift register 값을 이용을 해서 next state를 정의하게끔 코드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좀 더 최적화되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겠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코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처음 VI가 실행이 되면 이 앞부분에 자, 그 VI를 초기화하기 위한 변수 초기화하는 코드가 이 부분에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서는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수행이 되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종료가 되면은 이 끝에는 뒷부분에서는 자, 이제 그 VI를 종료하기 위한 종료 동작을 하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시면 코드가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지저분하게 생기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전체 VI를 운영하고자 하는 상태를 세 가지 상태를 정의하셔가지고 이렇게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코드가 많이 깔끔해지게 이제 최적화 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뷰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소프트웨어 구조를 운영하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